자, 이제 비대면 12주차 수업, 월요일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SN2 리액션에 대한 반응성에 미치는 요인들 4가지, 그게 그 다음에 SN2 리액션의 특성,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서브스티션 반응의 두 번째 SN1 리액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SN2와 SN1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알킬 할라이드의 이 카본이, 리빙 그룹이 있는 이 카본이 프라이머리냐 터셔리냐, 여기에서 일단 두 가지 메커니즘이 어느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SN1, SN2와 다른 점은 서브스티션과 뉴클리오필릭은 동일해요. 단지 원이기 때문에 유니몰레큘라, 즉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뉴클레오파일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만 전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irst order 리액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알킬 할라이드의 이 카본이 취환기가 얼마나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 SN2로 서브스티션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혹은 SN1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SN1인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가장 반응성이 높은 것은 프라이머리를 1이라는 기준점을 볼 때, 세컨더리 카본인 경우는 취환기가 2개가 있죠. 약 10배 이상. 터셔리 3개의 취환기가 있는 경우, 벌키니스 스테이릭 힌드런스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죠. 이 카본을 중심으로 무려 120배의 SN1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SN2는 요 거꾸로 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알킬 브로마이드인 경우는 SN2 반응성이 가장 높다라고 했지만 터셔리 카본인 경우는 SN1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좀 전에 이제 SN1의 이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first order reaction이 되겠고, SN2는 second order였었죠. 반응 속도에 뉴클레오파일의 농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SN1 메커니즘의 반응 속도는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만 디펜던스합니다. 이게 SN1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SN2는 원 스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SN1은 투 스텝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스텝이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레이트 리미팅 스텝 혹은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이 첫 번째 반응인 것이죠.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보면 알킬 할라이드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파일은 두 번째 반응에 관여를 하는데, 두 번째 반응은 전체 반응 속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워낙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SN1 메커니즘에서는 첫 번째 반응 속도가 느린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에서 관여하는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가 전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first order 리액션이다. 이게 SN2와 SN1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메커니즘으로 볼 텐데요. SN2S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었고, 원 스텝으로 반응이 일어났었죠, 보면. 하지만 SN1 메커니즘은 터셔리 카본이 있고 리빙 그룹인 브로모가 있을 때 먼저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카본은 플러스를 띠는 이러한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SN1의 특징이 되겠죠. SN2에서는 이렇게 되지는 않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리버서블 하긴 하지만 반응 속도가 두 번째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여기가 레이트 디터미네이팅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만들어진 인터미디에이트 카보케타이온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카본이 있으므로 뉴클레오파일인 물이 쉽게 아주 빠른 속도로 에디션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SN1 메커니즘의 특징은 투 스텝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첫 번째 스텝이 레이트 디터미네이팅 스텝이고, 여기에 핵심적인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가 전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알케인의 일렉트로필릭 서브스티션 반응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의 뉴클레오파일이 서브티션이 될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만큼 가장 큰 에너지 값에 도달이 되고 이때가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간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요게 전체적인 반응 속도를 좌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 상태에서는 뉴클레오파일이 쉽게 에디션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안정한 SN1에 의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SN1에 대한 메커니즘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빙 그룹이 있던 그 카본에 만약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저기 측면에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SN2와 SN1에서는 결과물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SN2 반응에 의해서 서브티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카이로월티 센터를 갖고 있는 카본은 프로덕트는 인벌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SN1에서는 좀 달라지는 것이죠. 카보캐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하기 때문에 SN1은 이 인터미디에이트가 프로덕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 카보캐타이온의 특성은 sp3가 아니고 플래너해지는 것이죠. 한 평면상에 다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없기 때문에 평면상에 동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어카이를 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플래너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미디에이트 카보캐타이온이 뉴클레오파일이 마지막 두 번째 스텝에서 에디션 할 때 이쪽에서 가는 방향도 있고 이쪽에서 가는 방향, 정확히는 50대 50의 확률을 가지는 것이, 뭐 실제 실험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뉴클레오파일이 어택을 할 수 있는, 에디션이 될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SN1에 의해서 서브티션된 프로덕트가 나오는 경우에 에난시오머 두 개, R과 S 펌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올 확률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 내용만 여기서 플러스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플래너한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하는 SN1 리액션에서는 카이로월티 센터를 가진 카본에서 생성되는 프로덕트는 R과 S가 정확히 50대 50 에난시오머가 섞인 요 프로덕트는 아세믹 믹스처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이야기고, 자,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제 잘 보일 수 있겠고, 여기 카본이 있고 여기 이제 리빙 그룹이 할라이드가 할로겐이 있는 것이죠. SN1이니까 먼저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면 이 카본에 플러스를 띠는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플래너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따라서 뉴클레오파일이 리빙 그룹이 있던 쪽의 반대쪽, 그 다음에 리빙 그룹이 있던 그 위치,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이 반대쪽으로 들어오면 이 카본은 인벌전이 된 그런 카이로월티 센터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고, 리빙 그룹이 있는 그 자리로 뉴클레오파일 에디션이 되면 리텐션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정확히 50대 50 확률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죠. 하지만 뒤에 나오듯이 요 할로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요 공간을 조금은 블락킹을 하는 그런 아이언 이펙트가 있어요. 리빙 그룹 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뉴클레오파일이 이 반대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50대 50보다는 이 인벌전 되는 프로덕트가 5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그게 실제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방금 전에 했던 게 이렇게 다시 설명이 되는데요. 실제 실험실적으로 보면 상당한 그 사례에서 SN1 리액션에 의해서 카이로월티 센터에서 인벌전하고 리텐션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인벌전 프로덕트가 0%라는 것은 딱 그 인벌전과 리텐션이 50대 50 생긴 것이고, 1보다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1에서 한 20% 정도 인벌전이 되는 프로덕트가 조금만 더 생기는, 요거를 우리가 에난시오머 익세스다라고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 카이로를 센터를 갖고 있는 카본이 R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리빙 그룹은 크로로 그 다음에 뉴크레파일은 물이 되겠네요. 그러면 프로덕트는 알코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빙 그룹이 있는 쪽에 들어가 있는 OH 알코올은 리텐션 프로덕트 R을 유지하는 것이고 반대로 크로로의 반대로 OH가 서브디션 된 프로덕트는 인벌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요거는 S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두 개의 비율을 잘 따져봤더니 50대 50이 아니고 S 인벌전 프로덕트가 20%가 XS예요. 즉 60대 40. 이 경우는 우리가 20% 차이가 나고 S 인벌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20% XS다라고 이야기를 화학적으로 하는 것이죠. S폼이 XS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는 뭐 설명을 했듯이 리빙 그룹이 그냥 확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좀 블락킹을 하는 아이온 형태로 그런 아이온 페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벌전 반대편 쪽에 어택할 수 있는 에디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쭉 읽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SN1의 이름을 왜 SN1을 했는지, 그리고 퍼스트 오더 리액션의 특징이 무엇인지,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투 스텝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 설명이 이제 SN2와 비교를 해서 했고요. 이제 SN2에서도 보면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크게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SN1에도 그 네 가지 요인이 어떤 것은 동일하게 작용하고 어떤 것은 반대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소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브스트레이트인데요. 보면 그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고 이 카보케타이온이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전체 SN1 리액션의 반응 속도는 결정이 되겠죠. 이 해먼드 퍼스트 레이트에서 공부를 했던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카보케타이온의 스테이빌리티는 이미 공부를 했죠. 친환경 많은 터셔리가 가장 안정하고, 그 다음에 세컨들이, 그 다음에 페닐링에 카본이 있는 벤질릭 플러스, 그리고 또 알케넷 옆에 있는 카본의 플러스, 알렐릭이죠.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정도로 안정한. 그래서 카보케타이온은 실질적으로 알렐릭, 벤질릭, 세컨더리, 터셔리 카본 이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프라이머리라든지 체온기가 아예 없는 메칠 카보케타이온은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인터미디에이트를 카보케타이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알킬 할라이드라면 SN1 리액션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 그 알렐릭과 벤질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겠죠. 그 알켄 더블 본드가 있고 플러스니까 더블 본드의 파이 일렉트론이 오른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왼쪽에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그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고, 벤질릭은 훨씬 더 많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릴릭 카보케타이온, 벤질릭 카보케타이온은 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량주로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것이 보면 프라이머리 알릴릭이나 벤질릭 서브스트레이트인 경우는 SN1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잘 만들어지겠죠. 왜? 카보케타이온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또 SN2도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계량주로 보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킬 클로라이드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은 338kJ /몰. 그 다음에 알릴릭 클로라이드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은 289, 더 낮죠. 그 다음에 벤질릭 카본에 있는 클로라이드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은 거의 두 개는 비슷해요. 294. 그래서 프라이머리 할라이드보다 더 낮은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을 갖기 때문에 SN2 반응도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릴릭 그리고 벤질릭 서브스트레이트는 SN2도 잘 일어나고 SN1도 잘 일어나고,
즉 복합적으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브스트레이트 SN1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 이야기는 그 스트레이크 힌드런스가 큰 거 혹은 벤질릭 알릴릭 할라이드 그런 서브스트레이트를 중심으로 SN1이 잘 진행이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SN1 리액션에 영향을 주는 리빙 그룹은 두 번째 요인이 리빙 그룹이죠. 자, 이것은 SN2와 동일한 트렌드를 가지게 돼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첫 번째 반응에서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이 레이트 디터미네이팅 스텝이고, 그래서 리빙 그룹이 좋으면 굿 리빙 그룹이면 SN2뿐만 아니라 SN1도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리빙 그룹의 반응성이라는 것은 SN1이나 SN2나 동일한 트렌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할로겐으로 보면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 실제로 조금 여러 가지 반응성이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기억해 주기 바랄게요. 크로로 마이너스보다는 브로모 마이너스의 리빙 그룹의 영향성이 반응성이 높은 것이고 토실리트 훨씬 좋은 것이죠. 그리고 물 상태로 있게 되면 알코올보다 물이 훨씬 또 리빙 그룹으로 잘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크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뉴트럴한 베이스가 뉴크레오파일인 경우 역시 SN1, SN2 잘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뉴트럴 워터가 리빙 그룹이 된다는 이야기는 애시디간 컨디션이 필수적이죠. 왜? 알코올 리빙 그룹에 프로토네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네이션이 된다는 이야기는 애시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건 이제 그러니까 알코올을 리빙 그룹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터셔리 카본의 알코올, 요 상태에서는 서브티션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왜? SN2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스테릭 힌드런스가 크기 때문에,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SN2 반응이 잘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럼 SN1으로만 진행이 돼야 되는데, OH는 리빙 그룹 OH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우 스트롱한 그런 알칼리 베이시스트를 갖기 때문에 푸어한 리빙 그룹이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트롱한 애시드를 처리해 주게 되면 알코올이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리빙 그룹이 물이 되겠죠. 굿 리빙 그룹 변환이 되고, 그러면 이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터셔리 카본의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뉴크레오파일린 브로민이 들어가게 되면 알킬 브로마이드라는 그 SN1 메커니즘에 의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영양성, 그리고 리빙 그룹에 대한 영양성,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 SN1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뉴크레오파일인데요. SN1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SN1 리액션은 first order 리액션이고, 그게 first order의 그 반응 속도에 뉴크레오파일의 농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뉴크레오파일의 뉴크레오피리스틴은 SN1 메커니즘에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랑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자, 요거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뉴크레오파일은 두 번째 스텝에서 카보캐타이온의 에디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이 레이트 디터미네이팅 스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크레오파일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연관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향성이 반응 속도에 대한 영향성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메칠 2프로파놀, 여기 카본이 터셔리이기 때문에 3개 제한기가 있고, 이 OH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토네이션을 일단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애시디간 조건에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면 여기가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X 마이너스가 에디션이 되면 이런 그 알킬 X, 알킬 할라이드죠.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건 SN1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때 X가 크로로이든, X가 브로모이든, X가 아이오딘이든
전체 반응 속도는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즉 크로로 마이너스, 브로모 마이너스, 아이오딘 마이너스의 뉴크레오피리시티는 전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입증을 할 수가 있네요. 이제 SN1 리액션의 그 반응 속도에 미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향성은 이제 솔벤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SN2하고 또 반대예요.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인 경우는 SN2 메커니즘과 SN1 메커니즘이 반대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벤트 역시 보면 SN2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솔벤트는 거꾸로 SN1 리액션에서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는다 하는 게 결론적이고, 한번 보게 되면 자 이제 그 SN1에서는 카보캐타이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해몬드 포스트레이트에서 전체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성이 가장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가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솔벤트 조건이 있다면 그 카보캐타이온 그 인터미디에이트의 그 에너지 값이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솔벤트에 의해서 된다면 낮아지면서 전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도 낮아지겠죠. 즉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에서 이걸 이해해 주면 돼요. 인터미디에이트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카보캐타이온이기 때문에 솔벤트가 일단은 폴라, 그러니까 네거티브 차지를 많이 띠고 있으면서 네거티브 차지를 띈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그건 폴라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옥시전이라든지 뭐 나이트로젠 이런 애텀에 있는 그러한 솔벤트인 경우, 그러면서 좀 폴라한 그런 경우는 카보캐타이온 자체를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충분히 잘 시켜줄 수가 있겠죠. 여기가 뭐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옥시전에 있는 롬페 일렉트론이 카보캐타이온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주면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카보캐타이온의 에너지 값이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된 만큼 낮아지고,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낮아지고 전체적으로는 SN1 메커니즘의 가능성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이 이 솔벤트가 SN1 반응에 미치는 영향성의 결론이 되겠고요. 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터셔리 부칠 클로라이드에 ROH라는 OH 마이너스 뉴크레 파일이 OR이 뉴크레 파일이 되겠죠. 알콕사이드 N아이온이 뉴크레 파일이 되는 것이고, 서브티션 반응 SN1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터셔리 카본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크게 네 종류의 솔벤트에서의 반응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에탄올만 사용하는 경우 그때 반응성을 기준점 1이라고 봤을 때 에탄올보다 물이 더 폴라해요. 동일하게 옥시전의 롬페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그런 솔벤트이긴 하지만 에탄올보다 물이 더 폴라하기 때문에 물을 40%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에탄올보다는 이러한 솔벤트 시스템의 폴라리티는 인크리즈 올라가 더 폴라해지겠죠. 그렇게 했을 때 SN1 서브티션 반응의 가능성은 100배가 증대되고, 즉 폴라리티가 요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생성되는 터셔리 부칠 카보캐타이온의 에너지 값이, 즉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100배가 빨라진 것이고, 이번에는 더 폴라한 물의 비율을 80%로 올려요. 그럼 폴라리티가 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약 14,000배 정도 빨라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100% 물을 썼을 때는 그 10만 배 정도, 100% 에탄올보다는. 그래서 폴라리티가 증가하는 이 오른쪽 방향으로 하는 그런 솔벤트 시스템에서 SN1에 의한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는 것을 실제 실험적으로 보고 계량적으로 증명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폴라한 그 프로틱 솔벤트, 뭐 에탄올, 메탄올 등등 많이 있겠죠. 물 그런 것들은 뉴크레 파일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값을 낮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SN2S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SN2S는 이런 폴라 솔벤트를 프로틱 솔벤트를 쓰는 게 아니고 어프로틱 솔벤트를
써가지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뉴클레오파일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수업에서 SN2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했듯이 이제 프로틱 이런 솔벤트는 그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 하고 트랜지션 에너지 값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터미디에이트의 에너지 값이 낮아지는 그런 스테이블라이제이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SA1 메커니즘에서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SN1인데 SN2와 SN1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SN2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최한계가 적은 프라이머리에서 주로 SN2가 발생이 되고 반면에 최한계가 많은 터셔리 카본인 경우는 SN1이 반응이 주로 SN1에서 진행이 되겠고 리빙 그룹은 SN2나 SN1이나 굿 리빙 그룹이 반응 속도를 다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뉴클레오피리시티는 SN2S는 뉴클레오파일의 뉴클레오피리시티가 높으면 SN2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하지만 SN1S는 뉴클레오피리시티에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솔벤트는 SN2 반응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이드로젠 본딩을 형성하지 않는 그 오프로틱, 물론 좀 폴라하면서 DMF, 마스트 나이트릴, DMSO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유리하고요. SN1S는 반대로 그 폴라한 그런 프로틱 솔벤트, 뭐 물, 메탄올, 그러니까 알코올류 등등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인터미디에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값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시켜주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SN1 반응성이 빨라집니다 하는 그런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서로 동일하거나 혹은 다르게 작용하는 그런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꼭 잘 이해를 해주기 바랄게요. 자, 이제 챕터 12에서 엘리미네이션 두 개, E2, E1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SN2나 SN1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엘리미네이션 2 혹은 E1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요일날 수업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복습을 좀 잘 해주기 바라겠고, 일단 그 엘리미네이션과 서브티션을 한번 간단한 개요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킬 브로마이드의 뉴클레오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여기 있는 카본에 OH-가 어택을 해서 떨어져 나오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덕트는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서브티션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뉴클레오파일이 상당히 좀 스트롱한 그런 베이시스트를 갖는 경우에 이 카본의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카본의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애시드고, 그렇게 되면 알켄이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여기 리빙그룹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프로덕트는 알켄. 이 두 개는 반응 메커니즘을 떠나서 프로덕트는 완전히 달라요. sp3를 유지하고 알코올이, 그러니까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간 sp3이지만 여기는 sp2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알켄. 그래서 서브티션 반응과 엘리미네이션 반응은 프로덕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뉴클레오파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통해서 알켄을 만드는 두 가지 형태가 E2와 1, E1으로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뉴클레오파일이 프로톤을 떼내는 거, 카본과 하이드로젠 본드가 끊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는 거, 이 카본과 할로겐이 본드가 끊어지는, 요게 트랜지션 스테이트 형태로 존재하는, 그게 E2가 되고, 리빙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간 카보케타이온의 뉴클레오파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해서 알켄을 만드는, 그게 E1 메커니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요일날 수업에서는 좀 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주차 월요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